대선 출마 하루 전에 광화문 윤석열 캠프도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캠프, 이거 어떤 캠프일까요? 어제 윤 전 총장 광화문 대선 캠프 오픈. 97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출마 준비했던 곳. 풍수 전문가들이 꼽는 대표 명당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월 임대료가 1,500만 원. 윤 전 총장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 왜? 당분간 여의도 기성정치와 거리 두겠다는 윤 전 총장의 확고한 의지. 국민의힘 입당 같은 선거공학적 의제를 멀리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듣고 흡수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자, 보통 대권주자들은 이제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 근처에 캠프를 꾸리기도 했고 뭐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윤 전 총장의 이 광화문 캠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역사적입니까?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에 이제 공식 등판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네요. 공식 등판. 저도 이제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과연 이제 언론인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건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 1위를 달면서 사실은 이제 국민들의 일정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여의도를 떠나가지고 광화문에 사무실을 열었다는 것은 국민들의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을 좀 나타내 보이겠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렇군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그래도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은 언제 입당을 하는지 또 후보 경선은 어느 당에 가서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리적 거리만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졌다 그래서 어떤 변화 또는 새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여의도에서 자신의 의견,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해법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더 자주 국민들께 좀 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이 페이스북을 오픈했다라고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프로필이 상당히 재밌다고 합니다. 일단 프로필 사진이 본인의 이제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 이렇게 반려견과 함께 찍은 서재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고요. 프로필 함께 보시죠. 윤석열, 계정 이름이 윤석열입니다. 그 성열이 형이 맞습니다라고 돼 있군요. 그리고 본인의 소개 밑에 보면 애처가 국민 마당쇠 등으로 좀 익살스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애처가를 제일 위에 올렸군요. 국민 마당쇠라고도 표현을 한 대목도 SNS, 페이스북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민 모두 흥이 날 때까지 성렬이 형, 약간 어떤 라임을 좀 중시, 형, 흥, 이렇게 토리 아빠, 나비 집사, 토리는 강아지, 나비는 고양이인 걸로 보입니다. 본인의 반려견 묘에 대한 사진도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한 매체는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이 천안함 모자를 쓴 모습도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동네를 산책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뒷짐을 지고 산책을 하고 저 모자가 바로 천안함 우리 장병등을 기리기 위한 그래서 제작된 이 모자를 평소에 이제 쓰고 다닌다. 그리고 옆에 이제 동행한 지인 같은 경우도 천안함을 상징하는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도 함께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요 의미, 이제 정치인들의 어떤 뭐 패션이나 모자나 어떤 멘트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의미 부여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애국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서 날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게 윤 전 총장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것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 과연 이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했는가? 사실은 지난날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김영철 등이 이 2018년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오게 됐을 때도 각종 갈등과 마찰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위해서 과연 나라는 어떤 일을 해줬는가에 대한 뼈아픈 마음 아픔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마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의 가장 근본적인 근간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이 광화문 캠프를 열면서 왜 광화문일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어게인 2017년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좀 들더라고요.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요? 광화문은 2017년 많은 시민들이 모두 함께 정권을 교체하도록 만들었다는 시민의 광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했던 정부를 촛불 정권이라고 불렀고 과거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권으로 나라의 미래를 열기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을 했겠죠. 왜 어게인 2017년이냐면 그때 그 광화문의 시민들과 함께 사실은 새로운 나라를 여는데 일조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총장이겠죠. 그런데 지난 집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국민이 염원했던 나라다운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새롭게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염원했던 그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정권을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열망들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 전 총장 스스로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행적과 본인의 일들에 대한 부인 없이 이 시민들의 뜻을 바탕으로 광화문에 새로운 정권 교체 기틀을 열겠다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과연 대선 출정에 대한 선언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의미가 담겨질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많은 관심사입니다.